오케이. 자, 일단 뭐 만나서들 반갑고, 우리는 오늘 수업부터 시작해서 한 달 가량의 4번의 수업 동안 문법이라는 영역을 한 바퀴 쫙 돌고 마무리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임무.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로 수업을 좀 굉장히 뭐랄까 바지런히 나갈 거야. 우리가 문단 아니면 챕터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그냥 퉁퉁퉁 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없어? 있어? 오케이.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영역들의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 뭐냐면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문제화되는 요소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아마 이론 위주로 쭉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다음 주에 너희들이 풀어온 거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추가되면 마지막까지 끝내는 게 간단하고 쉬운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참고로 오늘은 원래 보통은 편집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하루는 의문, 하루는 단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단어의 일부까지 좀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부지런히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하자. 우리가 어쨌든 언매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각각 이 영역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볼까? 다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그리고 규정, 마지막으로 국어사 정도로 우리가 크게 챕터를 나눠볼 수 있거든.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차례 페이지를 잠깐 펴보면 돼. 차례 보시면 의문, 단어, 문장, 규범, 역사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쪽의 챕터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메인이 되는 건 뭐냐? 의문 영역.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그 녀석이죠. 그리고 단어나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어에서는 품사나 형사 원리, 그리고 문장에서는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라고 하는 녀석은 이 문장 안에 보통 포함이 되는데 높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같은 그 외 특수 용법들을 쫙 한번 정리하는 챕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보시도록 합시다. 또 규정 영역이 최근에 이제 1학년 교과서에 포함이 되면서 맞춤법 규정, 또 표준어 규정들을 활용한 문제풀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영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어사, 국어의 역사죠. 그리고 참고로 너희들의 시험 기준으로는 중세국어 파트만 포함이 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그러면 우리 문법 시간에 보는 문제가 총 5개인 건 알고 있지, 그치? 요즘 문법에 묶음 문제도 많이 나오고 융합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하나하나씩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 5개의 영역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한 영역 하나씩 차분히 이런 비유를 해볼까? 쌤이 우리 윈터 꼬꼬마들한테 수업할 때 했던 얘기인데 책장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문법 책장이 있잖아, 그치? 문법 책장의 큰 틀을 일단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칸은 총 5칸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안에 챕터별로 책을 꼽아 넣는 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의문편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바쁘게 나간다고 했었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참고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고3이잖아, 그치? 막 다 새롭고 신기하고 그러면 약간 큰일 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모르는 거였네? 체크. 오케이? 저거는 나 잘 알고 있었고 선생님 수업이 따라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 오케이, 체크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내가 뭘 모르는가. 오케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필기를 한다고 막 쓰는 거 보면 대부분 선생님 판서를 똑같이 쓰느라 바빠요. 막 선생님 파란펜 썼으니까 나도 파란펜 어디서 찾아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진짜 중요한 건 저거는 몰랐었던 거야. 잘 메모. 저거는 아는 거니까 살짝 그냥 간단하게 정리.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특화된 필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연습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을 해보고, 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잘 따라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의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정의 싸움이잖아, 그치? 문법은 개념 싸움이고 정의 싸움이야. 자, 페이지는 10페이지를 바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는 열어놓으시되 보통 판사에만 집중하면 될 거야. 선생님 수업만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의문부터, 정의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그치? 의문의 정의는 뭐다? 뭘 해주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뭐의? 소리의 최소다. 고3 문제들은
아니 고사 문제가 아니고 수능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싸움이 굉장히 빡세게 돌아가요. 뭐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면 보기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혹은 글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우리말의 선어말어미의 종류에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의 경우에서는 접사가 막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점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지문이 막 나와. 그럼 지문은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뭐지? 알고 있어. 접사는 뭐지? 나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서 예뻐 보이는 선택지에 끌려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개념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각각 용어들이 나왔을 때 나는 이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의문은 뭐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음성과 의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녀석이지. 음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다 그냥 음성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아! 하는 것도 음성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혀를 굴려가며 입천장을 써가며 목구멍을 사용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녀석을 우리가 굳이 음운이라고 부르는데 음운에 속하는 게 뭐뭐가 있나를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말이라는 지금 우리는 쓰고 있지만 말로 하는 걸 생각합시다. 말이라는 말이 있고요.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잠깐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잠깐만. 자, 또 먼저 하는 게 편하니까. 말이란 말이 있고 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말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미음, 아, 리을이 있는데 얘는 비음, 아, 리을이 있어. 근데 이 두 개는 다르대. 그러면 뭐 때문에 다른 거야? 얘랑 얘 때문에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런 녀석들이 뭐에 속한다? 의문에 속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지? 미음, 비음, 기역, 니은 이런 녀석들을 자음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음은 의문이야. 됐어?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이 있는데 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왜 다른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다른 하나가 아 발음과 우 발음 때문이지. 즉 아나 우 같은 녀석들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고? 모음이라고 부르고.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것들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뭐라고 부른다? 의문의 일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고? 근데 이때 이 두 녀석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딱 구분해서 요거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특징이야. 참고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자, 선생님이 팁이라고 쓰면은 되게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우리 말의 특징은 뭐냐? 분절성이 있다는 거야. 인간은 세계를 인식할 때 항상 분절시켜서 인식해요. 분절시킨다는 건 뭔 소리냐면 자, 저기 무지개가 떴어.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 빨주노 초파남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빨, 주, 노, 초 이렇게 돼 있어? 아니지. 빨강도 아닌 것이 주황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그 중간이 섞여 있죠. 근데 자연 상태의 것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따로따로 찢어서 인식한단 말이야. 우리 뇌의 특징인 거죠. 오케이? 시간도 볼까? 지금 몇 시야? 1시 17분 27초, 28초, 29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 이렇게 끊어가면서 인식하지. 실제로는 시간이 연속해서 그러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분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언어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뭐라고도 부른다? 분절 의문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참고로 이 분절 의문은 다른 말로는 음소라고도 해. 알겠지? 자, 우리 벌써 음운, 음성, 분절 의문, 음소 많이 배웠어, 그지? 선생님, 그러면 의문에는 분절 의문만 있나요? 아니죠. 비분절 의문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밤이 있어요.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 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뜻이 다르죠? 앞에 있는 밤은 무슨 뜻이지? 저녁밤. 저녁밤. 오케이, 나이스. 뒤에 있는 밤은 먹는 밤이에요. 두 개의 말이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결론적으로 뜻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도 뜻의 차이를 만들어냈으니까 얘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 당연히. 뜻을 구분해주는 기준만 되면. 이런 것도 있어. 가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있어. 하나는 근데 물론 실제 문법 책에 이런 표기법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가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가가 있다고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가와 가,
있어. 뜻이 다르지. 그치? 뜻이 달라졌고 그러면 참고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조나 억양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야. 됐어? 그럼 어조와 억양도 똑같이 의문이야. 다만 앞에 가서 봤던 자음과 모음과 대비해서 이 녀석들은 딱 이거요라고 찝어낼 수가 없지. 그치? 그냥 말 속에 묻어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다른 말로 얘도 다른 말 버전이 있어요. 운소라고도 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문이란 무엇이고 의문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건데, 참고로 지금 선생님은 방금 이 의문의 요소들을 찾아낼 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은데 다른 하나의 짝만 가지고 있는 그 대립된 두 개의 짝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죠. 참고로 해서 우리는 이걸 별표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이 의문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소 대립상의 정의는 뭐라고? 다른 모든 건 동일한데 하나의 요소만 다른 두 개의 단어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 그리고 참고로 다들 알겠지만 이 최소 대립상은 2019년 수능에 등장했죠. 수능 문제였어 이거. 자, 알아두시고 이따 다 풀어볼 거야. 자, 최소 대립상 통해서 확인한 의문의 종류 구분이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때 이제 각각 등장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 부분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녀석. 참고로 여러분들 1학기 내신 때 혹시 겪어봤다면 알겠지만 막 표 외워가지고 막 그지? 그 기억, 디귿, 비읍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 표를 머릿속에 정리해두는 게 중요한데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자음과 모음의 체계라고 하는 녀석은 자주 등장하는 녀석. 다만 소리의 길이나 어조, 억양 같은 부분들은 수능에 등장하기 솔직히 좀 어려워. 안 나온다라고 무조건 백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소리의 길이 같은 녀석은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고 의문이 맞지만 우리가 짧은 굴과 긴 굴, 또 짧은 성인과 긴 성인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사전을 암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수능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누구나 암기를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이해력을 가지고 응용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아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그냥 그런 게 존재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어조와 억양은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봤어요. 바로 벌써 챕터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자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해. 자, 자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음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 잠깐 두 사람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쓰는 건 그냥 일반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순으로는 빨간색이 좀 더 중요한 거고 파란색이 최중요하나? 보통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오늘 수업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줘. 자, 아무튼 자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분류 체계지. 이 분류 체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 체계가 세 종류가 존재하는 건 알고 있죠? 오케이? 첫 번째, 조음, 이걸 A라고 쓰자. 조음, 위치. 두 번째, 조음, 방법. 세 번째, 소리의 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일단 조음, 위치라고 하는 녀석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람의 옆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서부터 순서대로 발음할 때 사용하는 기관들의 명칭이야, 그지? 제일 먼저 발음할 때 사용하는 건 입술, 그지? 그 다음에 윗잇몸을 사용하고, 생 입천장을 사용하고, 여린 입천장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을 사용하지. 오케이? 그래서 각각 이걸 한자 버전으로는 순음, 치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순음 이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오케이? 좋은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열하는 방법, 파찰하는 방법, 마찰하는 방법, 그리고 비음이나 유음처럼 유음이죠. 코나 혀를 사용하는 방법의 발음들이 존재한다. 이때 파열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막았다가 팡 하고 터뜨리는 거고, 마찰은 새어나가는 거고, 파찰은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지. 막았다가 터뜨리지 않고 새어나가는 소리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마지막 소리의 색에 따르자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을 텐데 전소리가 끄뜨뿌츠를 말하고 거센소리가 크트프츠를 말하지. 오케이. 자, 여기 있는 녀석들은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인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을 도표화시키면 여러분들 12페이지에 있는 표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질문. 선생님,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표를 외워야 될까요? 외운다기보다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뒤에 나올 단모음 체계표라든지 이런 자음 체계표는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져다가 인용해주는 경우가 상당수야. 그럼 모든 문제가 과연 그럴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쌤이 약간 건너뛰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 입술 소리에, 그치? 라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고 비음으로, 그러니까 파열음 계열 얘는 여기 있고 비음에는 미음이 있는 게 보일 거야. 쌤이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줄게. 또 여린 이천장 소리에 기역이 여기에 들어가고 비음으로는 이응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맞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의문의 변동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비음화 알죠? 비음화 문제가 있어. 그럼 비음화 문제를 내는데 우리는 뭐 해볼까? 뭐 이런 거 국물 이라고 하는 거 발음 어떻게 하지? 국물이라고 발음하지, 그지? 국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앞에 있는 기역, 파열음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맞죠?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배우고요. 근데 이 녀석을 비음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조음, 위치의 개념과 조음, 방법의 개념상으로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따라보자. 지금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거야. 그쵸? 그럼 표시를 해보자면 이 기역이 이 이응으로 바뀐 거야. 구분. 이 녀석은 조음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었지. 조음 위치는 바뀐 적이 없어. 하지만 조음 방법이 바뀌었죠. 파열음이 비음이 되었지.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조음 위치는 유지한 채 조음 방법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은 변동 문제에서 음은 체계를 끌고 오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인 거지. 이해되셨죠? 특히 선생님이 방금 예를 들어드린 이런 개념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오케이? 비음화 같은 개념을 설명할 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해되셨죠? 자음 체계는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겁내 빠르죠? 자, 모음 넘어갑니다. 우리 뒤에 할 게 엄청 많아. 이거 아니어도. 잠깐만, 벌써 판서가 다 돼가는구나. 지우고 모음 넘어갈게요.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따라가기 힘들면 사진 찍어봐요. 그래도 괜찮아. 아니면 영상 녹화해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그쵸? 갑니다. 거기 다 써져 있어. 자, 그러면 모음 체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모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모음 챕터 쪽이 요즘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고, 참고로 그 전에 한 2년 동안 선생님이 고3 수업할 때 야, 이거 특이한 점이 나타났어. 좀 신경 써야 되라고 강조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모의고사화 돼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던 문제거든. 이 모음 챕터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은 뭐 너희들 시험 외울 때 뭐 이해 위에 하면서 키위를 주게 되었어 막 이렇게 외웠던 거는 기억날 거야. 그지? 자, 그 녀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단 기본 정리부터 하고 가자. 일단 모음은 당연히 두 개의 구분 기준이 있지. 종류는 단모음이라는 녀석과 이중모음이라는 녀석이 있어. 기본적인 정의는 단모음은 뭐가 바뀌지 않는 거? 입술 모양이, 입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부르고 발음할 때, 반대로 이중모음은 입의 모양이 변화하는 걸 말하지. 일단 이게 다야. 발음할 때 오 이런 말들은 그냥 발음할 때 입 모양 하나만 충분해. 근데 예, 여 이런 식의 말들은 이에, 이어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을 바꿔줘야만 하죠. 그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단모음부터 먼저 정리를 하려면, 단모음도 분류체계 똑같이 중요해. 단모음의 분류체계도 아까 썼던 방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존재하는 게 A,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누죠?
전설모음, 후설모음이라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죠? 혀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건 전설, 뒤에 있는 건 후설. 두 번째, 이거부터 하자. 혀에 높낮이 말고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발음을 할 때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모음, 동그라면 원순모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혀의 높낮이라는 개념이 있지. 혀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를 가지고 표를 이렇게 만들잖아. 이, 에, 위, 웨, 아, 우, 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선생님 자기 편안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칙이야. 선생님 이 단범칙 표 외워야 돼요? 필요하면 아마 줄 거야. 하지만 시스템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애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반으로 나왔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전설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또 입술 모양 기준으로는 평순 모음에 해당하고 혀의 높낮이 기준으로는 중모음에 해당하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이게 기본적인 단모음의 분류 체계야. 그래서 다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되는 요소 한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 혀의 높낮이는 참고 반비례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 즉 혀가 높으면 점점 줄어들고 혀가 낮아지면 점점 커지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뭔지 알겠는 사람? 반비례하는 개념은 입을 벌린 정도와 반비례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의어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 의어화가 순서대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잖아, 그치? 그럼 발음을 해보면 아 이렇게 점점 으는 제일 높은 모음이지만 입은 제일 적게 벌리잖아. 근데 어는 그 다음으로 벌리고 아는 가장 크게 벌리지, 그치? 그리고 이런 반비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내는 거 되게 즐거워하죠. 평가원 출제위원들도. 왜? 반대되는 요소니까.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랑 독서 수업, 선생님이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독서 수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겪어봐서 알 거야. 출제의 포인트는 공차, 맞지? 이런 것들 신경 써주면 좋겠고, 이게 첫 번째 신경 쓸 포인트.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단모음이라고 배웠고 단모음의 정의는 특징은 입모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은 최근 변화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의문이죠. 이 녀석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학생은 선생님 본 적도 없어요. 단모음으로 발음할 줄 아는 사람. 이 발음해보면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해? 우이라고 발음하고 이 녀석은 우에라고 발음하잖아. 우에 이렇게 발음하거든. 참고로 이 녀석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원래 단모음 기준으로는 으라는 발음이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네. 이 녀석의 발음은 으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어색하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모음이었던 녀석들이 지금은 이중모음화 되고 있고, 이 두 녀석은 그래서 아예 표준어학 규정, 표준 발음법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당연히 표준어 규정, 아까 우리 규정 파트도 분명히 시험에 포함된다고 했었잖아. 이 규정에서 얘를 또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합쳐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알아두자고요. 으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다. 최근 알아두시고. 자, 다음 이중모음 넘어가 봅시다. 이중모음도 종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이중모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반모음 2계열과 반모음 5, 우 계열이 있어요. 반모음 2계열은 반모음 2로 시작하는 녀석들인데, 참고로 여기서 선생님이 위에 짝짝이 이게 반달 표시를 그려놓은 거는 반모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쓸게. 참고 반모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발음기관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고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반모음의 다른 말이 뭔지 알아? 반자음이다. 반자음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 반모음은 온전하게 발음하지 않고 스치듯 지나가는 특징이 있어. 온전성의 여부를 따져봤을 때. 자, 예를 들어 이야, 이어, 요, 유, 예 같은 녀석들이 여기 2계열에 속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좀 요거 잘 기억해. 티 요랑 유는 분명히 2계열이야. 오케이? 반모음 발음해보면 이요, 이유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치? 이 오를 연달아서 이오, 이 우를 연달아서 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틀릴 때 어떻게 틀리냐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틀려요. 그냥 맞다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야. 이 녀석은 생김이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자꾸 착각이 벌어져. 조심해야 돼. 발음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참고로 여기 들어가는 건 와, 왜, 워, 왜가 있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이중모음이 하나가 빠지는데 바로 뭐냐면 의라는 녀석이 빠졌어요. 근데 이 의라는 녀석은 참고로 앞에 써져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공통성이 뭐냐면 반모음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단모음으로 마무리하지. 그치? 이오, 이우, 오와 이런 식으로 반모음을 먼저 시작했어. 근데 의는 굳이 따지자면 반모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의이니까. 여러분들 교재 기준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 보세요. 예외라고 해놓고 의는 의와 이 중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돼 있지만 어렵지 맞지? 어려운데 반모음 의는 없잖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예외로 인정해두고 옛날에는 참고로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이 녀석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부르고 얘를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어. 그냥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정도만 알아도 그러니까 잘해도 돼. 자 2계열, 5계열의 이중모음이 존재한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요즘 모음이 신경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참고로 과거에는 이 반모음을 이거 글자 왜 이 반모음이라는 녀석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껴들어가는 꼽사리 정도의 느낌, 깍두기 이 정도의 느낌으로 취급을 했었지. 근데 요즘 바뀐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 반모음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잠시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볼 문제에서 이따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거야. 축약과 교체로 동시에 설명 가능한 몇 가지 사례가 나올 텐데 그때 이 개념을 활용될 거야. 지금 일단 여기서는 그냥 반모음이 요즘 최근에는 인정이 되고 있다. 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케이. 음운에서의 모음 챕터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 훑고 나왔지만 참고로 이게 왜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던 거고 그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또 한번 다뤘던 거고 앞으로 풀 다양한 문제들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고 좀 꼼꼼히 하자고 하고 넘어가자니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한번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우리 방금 모음까지 끝냈습니다. 참고로 지금 모음 챕터까지 끝내고 나면 뒤에 이제 문제들이 막 있는 게 보일 텐데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넘어갔던 챕터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서 가지고 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풀고 답까지 맞춘 다음에 선생님이랑 거기서 틀린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 점검을 들어갈 거야. 알겠죠? 지금 숙제가 막 쌓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벌써 17페이지까지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려있으면 되는 거야. 고민 안 하고. 단순하죠? 단순 명쾌. 그래서 이 4주 안에 꼭 이걸 끝내고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의문의 체계라고 하는 챕터였고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자, 잠깐만 영상 좀 끊고 가고